시간을 좀 되돌려서 생각해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된 중수청 설치 반대하면서 직을 던졌던 게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1년 전이죠. 최근 검찰이 다시 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면서 집단행동 들어갔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1년 만이네요, 이게. 근데 김호수 총장도 이번에 또 직을 걸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도 6대 범죄가 남아 있는데 그것마저도 만약에 이제 수사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검찰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이제 범죄자로 인한 피해가 늘어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거기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검찰을 흔히 이제 저는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검찰에 이 몸을 담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검찰은 뭐냐라는 그런 물음을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기존에 뭐 특히 수십 년 동안 뭐 저 조직에서 몸을 담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뭐 현실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선 검찰청에서도 뭐 줄줄이 비판 성명들 나오고 그러죠. 일선 뭐 부장검사급이라든가 아니면 게시판을 통해서 비판 성명을 공개적으로 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어떤 지역이 됐든지 간에 어떤 조직이 됐든지 간에 정부 기관에서 정부에서 뭐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법을 바꾸고 있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국회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내고 또 검찰총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대국민 사실상 메시지처럼 자신의 육성이 나갈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바로 그대로 보도가 된다는 것도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다른 국가 조직하고는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네. 검찰이 조직적으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서니까 박범계 법무장관 또 연일 발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죠. 지난 1년간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시끄럽진 않았거든요. 뭐가 다른 겁니까 지금? 지난 1년 동안의 검찰 개혁안을 만들었던 걸 어찌 보면 중재안이었죠. 타협안.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검찰을 기소하는 조직으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할 경우에는 이제 당시의 검찰의 반발도 굉장히 강력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상사 사법체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6대 범죄를 남겨놓은 상황에서의 어찌 보면 검찰 개혁안을 타협안을 만들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 개혁을 해서 목표를 삼아서 그대로 공소만 담당하는 쪽으로 바꾸겠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도 당장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조직이나 기구를 만든다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6대 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경찰이 아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청을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은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쪽에 그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아까 최종적으로 이제 검찰이 공소를 담당하는 기구가 되는 것이고 또 별도로 수사라는 기구를 따로 만들겠다는 거죠. 특권과 권한을 분산하고 서로 감시하도록 만든다. 이게 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긴 한데 지금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하고 판사를 왜 나눠놨을까가 똑같은 이유인 겁니다. 검사하고 판사를 나눈 이유는 누군가 검사가 이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결론까지 내릴 수 있게 되면 그건 누군가 검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하고 변호인하고 이렇게 서로 법정에서 다투고 최종적인 판단은 제3자인 판사가 나누는 것처럼 그럼 그 수사를 하고 재판을 넘기는 거는 또 마찬가지 원리로 나눠야 수사라는 과정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재판을 넘길지 말지를 법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두자. 그래서 검사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영어로는 프로스큐터라 재판을 넘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 분리라는 것처럼 권한은 쪼갤수록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원리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지금이라는 검사분들 아까 제가 평생 그 직에 몸을 담으셨다고도 말씀을 했지만 그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있었던 게 검찰의 수사권이지 않습니까? 그게 갑작스럽게 없어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가장 강력한 권한이 수사권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놓게 되면 지금의 검찰로서는 존재의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거긴 합니다. 만약에 법이 그대로 통과돼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분리된 이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가게 됩니까, 그러면? 경찰이 지금도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경찰이 지금도 관련 수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휘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 지휘. 예, 과거에 가지고 있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그 6대 범죄가 수사가 공백이 생기는 아닌 거죠.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권을 검찰이 가진 상황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경찰에서 정해서 검찰에 올리면 그때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적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법이 통과되면 이게 사실 후속 작업도 또 필요한 거잖아요. 네. 중대범죄청을 만들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네. 만약에 검찰의 손발만 잘라놓고 후속 입법이 안 된다. 네. 그러면 공백이 생길 여지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도 기존에 수사를 해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 장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국민들이 혹시라도 되게 이제 선거 범죄라든가 기업 범죄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일상생활에서 범죄와 연관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얼마만큼이나 이제 법안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지금의 여당 쪽에서 잘 처리하느냐가 어쩌면 이 논란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내느냐 이게 관건이죠. 자, 여야는 검찰개혁을 놓고 일전불사태세입니다. 오늘 나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로지 이재명 비리방탄법으로 작동하게 될 검수완박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형사사법제도는 당리학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국민의 권익만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데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들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개탄스럽습니다. 자신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검찰의 행태야말로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여기는 방증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도 쉽지는 않죠. 이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국회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게 지금 법안 소위 법사위를 통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른바 그 쟁점이 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혹시 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또 이게 양양자 의원이 무소속으로 돌리면서 구성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편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억지로 이걸 무소속으로 만든 게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원래 그 열린민주당에 했던 최강욱 의원이 그 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강욱 의원이 이제 합당을 통해서 민주당 소속이 됐으니까 그 숫자만큼이 그 범위가 할당이 된 거기 때문에 억지로 만든 건 아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성으로 놓고 본다면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만 거친다면 법적으로는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의석수가 지금 뭐 네, 170석이 의석수. 넘으니까. 자, 내일 민주당 의총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요. 사실 정치적인 논란이야 정치의 영역이고 사법개혁이라는 굉장히 큰 틀의 이런 사회적인 논의인 거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추진해왔던 사법개혁 방향은 거의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쪽으로 오히려 공약처럼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도 개선해보고 안 되면 폐지하겠다는 쪽으로 나오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처리했던 과제를 좀 더 급하게 나가니까 이게 한쪽이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한쪽이 또 엑셀을 더 많이 밟히는 그런 모양새가 됐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였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혹시라도 공난이 생길까 또 그걸 걱정하는 분도 목소리도 꽤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메울지에 관한 확신을 좀 심어주셔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건이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범법자들이 안심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럼요. 범죄 피해를 이미 입은 혹은 입을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불안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